가지고 그때는 나를 너무 많이 이제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 진짜 그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거. 걔도 약간 억눌린 감정이 많았던 애인데 이제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이고 막 그런데 얘가 무용과 이제 현대무용 그 발레리나거든요. 근데 얘한테 맨날 너 저기 체육관은 언제 갔다 왔냐고 막 시합 언제 나가냐고 맨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무용은 시합이 아니야 막 그러면 야야야 너 다음 시합 언제야 막 이러고 막 물어보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얘도 약간 억눌린 감정이 있었구나. 한국 외대는 무용과가 없어요. 외대는 예체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이런 그 도피성 리셋 증후군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아직 못 잊으셨냐고? 잊었죠. 지금 미국 가서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그 나의 그런 이런 도피성 그 리셋 증후군은 어디서 왔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막 뜻대로 안 되면 막 집어던지거나 부시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혹은 그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놀이터에서 모래성 같은 거 막 만들다가 막 옆에 보니까 옆에 애가 더 잘 됐어. 막 그러면 가서 막 발로 밟고 내 것도 막 부셔버리고 막 그런 아이의 특성이 갑자기 나오나 봐요. 제 어릴 때 가정 환경을 얘기하면은 조금 특수했어요. 단순히 뭐 불우했다, 가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특수했다고만 할게요. 그러니까 좀 대표적으로 애정 결핍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애정 결핍이라기보다는 약간 땡깡도 심했던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그래서 저 별명이 어렸을 때 김땡깡이었잖아요. 보통 이제 어린 애들이 엄마랑 백화점 갔는데 엄마 저 뭐 사줘 그랬는데 엄마가 안 돼 막 그러면은 막 바닥에 누워서 막 땡깡 부리고 막 발 굴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질 않았어요. 엄마 저 사줘. 엄마가 저거 안 돼. 빨리 가자 그러면 알았어. 백화점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간다. 너 이제 막 그러면 계속 그대로 올 때까지. 그럼 엄마가 진짜 막 엘리베이터 잘 있어 막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가 막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럴 정도로. 네? 근데 사실 나이 40 넘어가지고 어릴 때 가정 환경을 핑계 댄다는 것 자체가 참 못난 놈이죠. 근데 하여튼 신기하게도 제가 살면서 가장 빛나고 어떤 절정에 달했던 순간에도 그렇고 반대로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던 순간에도 그렇고 제 그 5살 때 이너 차일드라고 그러죠. 내면 아이. 이 이너 차일드한테 번번이 제 의식을 좀 지배당하고 결국은 리셋 증후군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양극단의 상황에서 상처 많고 그 땡깡 부리는 것밖에는 내 자신을 어필할 게 없는 그런 유아기 어린 시절로 퇴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심리학에 관심도 많이 갖고 뭐 이렇게 됐는데 누가 결혼하면 고쳐진다고. 옥시토신이 그런 거를 다 치유해 줄 만큼 강력한 어떤 화학 물질인가요? 요즘 흔하게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애정결핍인데 어른들, 성인들이 이런 애정결핍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애정결핍이라는 게 정신과의 그런 의학 용어는 아닌데 그 용어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바로 그런 표현. 딱 들으면 애정결핍 그러면 뭐 누구나 알잖아요. 고맙습니다. 만수당님.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애정결핍은 다른 어떤 그 심리학적인 결함하고 다르게 사회적으로 큰 뭐 사고를 치거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대신에 증상이 좀 심하면 어렸을 때 이 애정결핍을 어른이 돼서까지 과도한 보상 심리로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하고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그 스타성이 필요한 연예계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끼를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반대 반응으로는 애착관계 형성에 이제 저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철저히 이제 고립돼서 사는 악순환에 또 빠지기도 하죠. 아예 그냥 나는 누굴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난 혼자가 좋아. 막 이런 게 이제 반대 경우인데 어쨌든 제 그 도피성 리셋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철저하게 내면의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꾸 어린 시절로 퇴행하는
그런 데서 이제 기인한 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망한 이유를 제목에다가 재곤내로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나의 어떤 지적 능력을 핑계로 삼는다면 또 변명도 가능한 게, 그 고대 철학자 중에 버트런드 러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어록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정작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식하고 무지한데 창의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항상 의심하고 주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수당님이 날 리스트하지 말라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신사임당 때문에 시작했지만 처음에 10,000명까지 갈 때 너무 이게 더뎌가지고 솔직히 중간에 또 한번 리셋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유튜브를 삼아서 이제는 정말 리셋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성과를 거둬봐야 되겠다. 이렇게 꼭 그게 이성으로부터 받거나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라. 속담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니, 이거랑 심리학에서 그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어떤 이제 특정 분야에 되게 유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유능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반대로 제대로 유능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에서 본 건데, 유태교에서 이제 과거 랍비들을 육성하는 예시바라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약간 민사고급, 약간 특목고 정도급의 그런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1학년을 현자, 2학년은 철학자, 3학년은 비로소 학생이라고 불렀대요. 2학년 되면 야, 나 철학자야, 까불지 마. 또 1학년은 야, 나 현자야, 모든 걸 난 다 통달하는 사람이야. 반대로 3학년은 학생이 된다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심리학의 영역으로 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모든 걸 그 트라우마와 무의식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프로이트하고 다르게, 융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어떤 본능적 욕구에 집중했던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융의 심리학을 더 신봉하는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자신의 어떤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순간에서부터 내면의 분열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대 높이뛰기로 한 5m 허들 넘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2m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서 그래. 아니면 이 장대가 후졌네. 프로 선수들이 쓰는 장대는 이게 재질이 이거랑 탄력성부터가 달라. 이렇게 현실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내면의 분열이 시작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니야, 내가 용기와 노력이 부족해서 5m를 못 넘는 거야, 이렇게 사실 인정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이솝우화에 나오는 신포도 있죠. 그런 마인드를 이제 채택하게 되는 거죠. 저 포도는 되게 시고 맛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안 먹기 잘 됐어. 예, 누가 얘기하셨는데 이제 지금 보상심리,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퇴행인 거죠.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잠옷 아닙니다. 저 잘 때 거의 아무것도 안 입고 자요. 예. TMI 죄송합니다. TMI였죠. 퇴행이 이제 제가 말한 어떤 도피성 리셋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어렸을 때 그 애정 결핍에 화가 나 있는 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 퇴행의 가장 부정적인 면은 어떤 제대로 된 도전이나 새로운 삶을 위한 에너지를 자꾸 이제 막아버린다 이건데, 이게 습관이 되면 바로 저 같은 도피성 리셋 증후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막 좋은 격언 있죠.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어떤 대응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하나씩 성공해 나가는 습관을 들여라.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순번을 매겨서 순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야, 그걸 누가 모르냐? 그거대로 하는 것보다 그냥 리셋 한 번 하면 다 끝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되게 의심 많은 여자와 거짓말 잘하는 남자가 서로 희한하게 사랑에 빠지듯이, 저도 이제 리셋 증후군이 있는 저였지만 저의 그런 면을 그때 무용과 여친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랑 만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차로 치고 막 그러다가 나서 껴안고 울다가 이제 또 다시 화해하고 만나고, 하여튼 거의 그 영화 오아시스의 그냥 설경구 문소리의 사랑이야. 거의 그냥
장애인의 사랑이었어요. 거의 하여튼 그랬는데 저 자신도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일부 이제 저랑 친한 이너서클의 사람들한테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데 사실 제 별명이 고아원 원장이거든요. 이게 투자든 인생 상담이든 심지어는 저 코스닥 뭐 작전하다가 뭐 감옥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도 제가 막 어떻게든지 재기하라고 막 취직도 시켜주고 막 약간 그 다음에 막 상처받은 영혼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건 저도 해요. 저도. 네. 어쨌든 어린 시절로 자꾸 퇴행 이런 걸 막아야 이거의 연결고리 끊어야 제가 경제든 재테크든 아니면 제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피성 리셋 증후군을 극복해내는 제가 이 사례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도 사실 하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제가 망했다고 얘기했지만 왜 보통 정신과에서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양극단으로 치달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럴 때 에너지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보통 처음엔 어떤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에 들고 꼭 이성이 아닌 동성이어도 나 쟤랑 친해지고 싶어. 어떤 일을 봤는데 이거 잘 되면 돈 많이 벌고 아니면 내 명예가 생기고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거의 강박 내지는 완벽주의로 막 어프로치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리셋 직전에 되면 이게 이제 의지 박약형 인간으로 갑자기 변모가 돼가지고 결국은 제가 제 자신을 코너로 몰고 가서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지경까지 이제 만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40년을 넘게 살아오다가 얻은 가장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된 무기력 있잖아요. 이거 뭐 그 서커스단의 코끼리 많이 얘기하는데 그 어떤 흥미가 생기는 일이나 호기심이 당기는 그런 대상이나 끌리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제 이 사람이나 이 대상이랑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어그레시브하게 해서 빨리 성과를 취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적응하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리셋 증후군을 갈 이 코스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하니까 그냥 잃을 것도 없겠지. 저는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빨리 은퇴를 해서 진짜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들처럼 은둔 생활을 할까. 그래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뭐 추우면 겨울이구나 더우면 여름이구나 하고 오늘 코스피가 뭐 지수가 몇인지 삼성전자 주가 몇인지 그냥 이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고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도 그냥 모르고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자연 속에서 생을 마감할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했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구독자 처음에 0명에서 10,000명 만드는 게 엄청 힘들대요. 근데 저는 다행히 신사임당 채널에 나가서 이제 라이브하고 기업 얘기하면서 호응이 다행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매불쇼에서도 또 많이 저를 배려해 주시고, 또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빨리 10,000명을 이제 넘어서긴 했는데, 하여튼 또 어느 날 리셋 증후군이 도질지도 모르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제 인생 역전의 어떤 모멘텀으로 이 런던 오빠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도 마련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제 힐링을 저도 받고 가는데 이제 그 유튜브 런던 오빠 이 채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 구독자분들이나 이걸 보신 분들이 신사임당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왔는데 뭐 이렇게 이 채널은 도대체 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약간 이상한 맛이야 막 병맛이야, 막 재미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그럼 런던 오빠 채널을 어떻게 앞으로 꾸며가면 좋은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은. 경제라는 어떤 이런 메인스트림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경제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데 재미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등한시하는 사이에 혼자만 이득을 취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크레딧 스위스의 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0.9%가 현재 전 세계 부의 44%를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20년 뒤인 2040년에는 0.1%가 전 세계 부의 90%를 가져간대요. 0.1% 안에는 못 들더라도 나머지 10%의 부라도 어떻게든지 그럼 과연 이제 경제를 어떤 측면에서 할 것인지. 희욱이 형 52살 축하드립니다는 뭐예요, 저분은? 진짜 너무 심하네. 아무리 독거노인이라고 했다고. 옆에 여자분하고 같이 하는 게 케미가 안 맞아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슈카 느낌으로 주식을 해라.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주식을 분석한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주식 채널이 보면은 뭐 구독자 많고 이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런던 오빠처럼 약간 패밀리십은 사실 잘 없어요. 그냥 뭐 종목이나 하나 어디서 얻어볼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아서 경제, 기업, 사회 히스토리 사실 이거는 이제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지금 국내 대기업들 웬만한 데 다 했잖아요. 이제는 해외 기업 그 다음에 해외 뭐 빌 게이츠가 됐던 뭐 스티브 잡스의 일생이 됐던 이런 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선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런던 오빠 채널에서 뭘 하면 좋겠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그 상위 0.1%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재테크 좀 많이 아는데 이건 또 약간 제 입을 틀어막게 될까봐 기업 이야기 예 대한민국 재벌가의 어떤 대소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좀 저도 또 좀 힘들어질 수 있어가지고 CEO 랄프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비록 지금 망했지만 여자분 없이 혼자 하는 게 그럼 좋다. 지금같이 이제 싱글 나레이션으로 하고 기업 얘기나 재테크 경제 지식의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 지식의 기초라 보통 뭐 경제 신문을 정독하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그 정치 경제 책에 나오는 그 개념부터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맨큐의 경제 이론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경제신문 읽어주기.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일반인이 경제신문 읽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용어나 이런 게. 그 다음에 그 전후 맥락이나 논리가 좀 어려울 때가 많죠. 제 책 오랜만에 나왔네요. 출판사가 망해서 분서갱유를 당한 다우앤 나스닥 제대로 읽는 법. 저랑 케미가 맞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혹은 또 제 살아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권혜원 소프라노님께서는 뭐든 다 해도 자신 있는 걸로 하면 좋다. 고맙습니다. 상담 Q&A. 이거는 제가 이제 심리 상담사로서 이제 평소에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웃겨주세요. 저런 게 제일 어려워요. 고원 원장 코너. 경제신문 팩트체크. 심리 얘기. 경제 유튜버 중에 제일 재밌다고 이제 얘기하시고 지금 이제 매일경제TV 최이마 앵커께서 가슴이 뛰는 기업을 투자하는 이런 거. 근데 가슴이 뛰는 게 어떤 분은 막 차트에 막 진짜 육포만한 장대 양봉을 보면 가슴이 뛴다는 분도 있고. 예전에 포르쉐는 왜 팔았냐고요? 돈이 없어서 유지가 안 됐으니까 팔았죠 뭐. 약간 오렌지족 흉내 좀 내보려고 하다가 이제 또 리셋 증후군이 와서 차도 싫고 다 싫다 그래서 차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때 또 몸개 그 영국 얘기. 제가 솔직히 요즘은 런던 관련돼서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진짜 보통 이제 학교 가면 3박 5일 정도 있다 오는데 뭐 머리도 안 감고 한 이틀 동안 막 진짜 미친 듯이 과제만 하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런던에 뭐 어디가 좋은지 뭐 러셀 스퀘어 가면 뭐가 볼만한지 뭐 이런 걸 런던 얘기는 또 제가 하기가 좀 약한데